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와사키 프론탈레 대 오이타 트리니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하위 전력을 상대하는 상황에선 주도권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서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늘 활동량의 부족으로 인한 수비적인 역습 대응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오이타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늘 전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전력이기도 하고, 특히 가와사키가 최근에는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간결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경기력에서는 제법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오이타는 지난 두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고우와 이와키 상대로 도합 한 골에 그치는 등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공격 전개를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지난 이와키 전에서는 상대의 패스워크를 아주 잘 제어한 모습도 아니었다. 상대의 결정력 부족이 오이타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겠다. 가와사키가 전진하는 상황에서 역습 제어 능력은 늘 도마 위에 올라가는 편이다. 그나마 오이타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전개 능력이 약한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패스워크를 잘 제어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FC 도쿄 대 제프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는 보편적으로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는 상대를 받아치는 상황에 강하다. 늘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는 측면에 내주는 공간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다. 실제로 최근 2연패의 상대가 모두 역습에 능한 후쿠오카와 가시와였다. 물론 제프를 상대로는 오히려 상성에서 좋다. 제프는 늘 전방에 힘을 꽉 쥐어주는 성향이고, 도쿄 입장에서도 빠른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재미를 본 역습 성향의 케이스도 많이 연출했던 편이다. 이어서 제프 유나이티드는 극단적인 공격성이 양날의 검이다. 일단 시미즈도 이를 노려서 미드필더를 장악하고 점유 기반의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선보이는 편이다. 때문에 제프가 상당히 기복이 심한 편이다. 특히 제프의 압박 강도는 후반에 떨어지기도 하는 편이라서 이 상황에서는 상대의 전개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도쿄 입장에서는 빠른 선수를 배치하면서 역습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제프의 강한 압박도 후반이 되면 힘을 어느 정도는 잃어버릴 가능성도 없다고 보긴 어렵다. 그나마 변수라면 도쿄의 파이널 서드 정확성이 역습 상황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는 않다는 점이다. FC 도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이와키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는 상당히 일진일퇴가 반복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수전환의 속도는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경기마다 많은 슈팅을 기록할 수 있는 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공격 횟수나 기대 득점 등 공격 쪽에서는 여러 수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히로시마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카운터에는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고베를 상대로 패한 케이스도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이와키는 전방에 힘을 꽉 실어주고 공세로 이어가는 플레이 자체는 되는 편이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간결한 패스워크로 공격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결정력이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이부 리그에서는 상위권 팀과의 압박 싸움에 상당히 고전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올 시즌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5경기에서 12골을 맞고 1승도 기록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두 팀이 모두 공격의 힘을 강하게 실어주는 것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이와키가 리그에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압박 싸움에서 밀리며 이것이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다. 히로시마가 화력을 끌어올리는 상태라면 전력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쇼난 벨마레 대 도쿄 베르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난은 상당히 역습과 기동력 지향적인 플레이를 보인다. 지난 경기에서는 패스워크를 바탕으로 우라와를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젊은 선수들의 빠른 속력을 이용해서 몰아치는 성향을 더 자주 보여주는 편이기도 하다. 일단 수비 상황에서도
이 때문에 꽤 과감하게 수비를 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도 한데 문제는 노련함의 부족이 골키퍼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이어서 베르디는 일단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역습을 가는 특성을 보여주는 편이다. 다만 상대의 강한 공세에 결국 실점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는 한데 역습의 효율이 만만치는 않은 편이다. 특히 17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올 시즌 리그에서도 3승 1무로 좋지만 무실점 경기는 한 번뿐이기도 하다. 대신 화력을 바탕으로 공격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하위권 팀들을 잘 공략하는 점은 인상적이었다. 두 팀 모두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성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편이다. 다만 도쿄베르디가 화력을 쭉 올려서 역습에서 보여주는 효율을 바탕으로 하위권 팀들을 잘 상대한다는 점을 착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쿄베르디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아비스파 후쿠오카 대 에이메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오카는 에이메에게 주도권을 내준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올 시즌에도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면서 매우 수비적이고 역습 지향적인 플레이를 선호하고 있다. 결국 에이메를 상대로도 이를 받아치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다. 일단 신승 양상을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기회 구축률은 리그에서도 세 번째로 낮은 전력이기도 하고 웰링턴을 향한 직선적인 롱볼이나 크로스 위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서 에이메는 후쿠오카를 돌파하는 것에 상당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일단 에이메도 공격을 아예 포기한다든지 하는 유형은 아니다. 다만 상대가 블록을 중앙에 세우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슈팅 생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리그에서도 수비적으로 강한 요코하마 FC나 나가사키 같은 팀에게는 패퇴하는 등 에이메가 득점력에서의 문제 때문에 후쿠오카와의 상성도 별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쿠오카가 에이메의 공세를 받아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에이메가 상대의 블록이 견고하게 세워진 상황에서는 슈팅 생성에서 상당히 난조를 보이는 상황이 잦다. 물론 후쿠오카의 공세도 롱볼이나 크로스 등 단순하게 가는 경우가 잦다. 아비스파 후쿠오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콘사도레 사포로 대 몬테디오 야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포로는 공격력이 통하지 않으면 뭘 하기가 어렵다. 짧은 패스 빌드업과 상당히 중원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다. 따라서 늘 수비적으로는 빈틈이 있는 전력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최근 5번의 매치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등 찬스 메이킹에서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포로 공격수들이 전개를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고립되는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야마가타는 사포로에게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리그에서도 상당히 중원에서의 점유를 높게 챙겨가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 편이다. 물론 이 때문에 사포로와의 경기에서는 난전 끝에 패하는 상황을 자주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포로의 플레이가 올 시즌에는 화력이 많이 줄어든 면모가 충분히 있기도 하고 올 시즌 야마가타의 공격 허용 횟수나 골키퍼의 세이브 등 수비적으로는 좋은 스탯이 꽤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포로의 올 시즌 공격력이 그다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공격수가 고립되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고 이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야마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